어차피 헤어질 거면 라디오 부스 안은 언제나처럼 조용했다. 서준은 모니터 위에 떠 있는 성곡 리스트를 한 곡씩 내려다보다가 마우스를 멈췄다. 제목만으로도 이미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였다. 이별, 미련,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들. 어차피 헤어질 거면 슬픔을 갖지 말자. 그 말은 지연에게 한 말이기도 했고 스스로에게 되는 말이기도 했다. 말로 하면 조금은 쉬워질 줄 알았다. 하지만 사랑이 끝나는 일은 언제나 말보다 느렸다. 마음은 여전히 몇 걸음 뒤에 남아 있었다. 지연과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던 카페가 떠올랐다. 창가 자리는 햇빛이 좋았고 그녀는 그날도 책 한 권을 들고 나와 있었다. 아무 일도 아닌 듯 페이지를 넘기던 손이 잠시 멈췄을 때 서준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이 더 이상 사랑의 중간이 아니라 끝이라는 것을. 미워하지는 말자. 지연은 그렇게 말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하지는 않았다. 미워하지 않는다는 건 모든 기억을 그대로 안고 가겠다는 뜻이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예전에 둘이 함께 들었던 노래를 흥얼거렸다. 아무리 아름답던 추억도 결국은 괴로운 이야기로 남는다는 가사가 그날따라 유난히 또렷했다. 사랑은 끝났는데 이야기만 남아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 그날들이 소중했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더 쉽게 떠나보내지 못했다. 서준은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눈을 감았다. 한동안 그날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아무 말 없이 돌아와 그를 흔들 것이다. 그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평소처럼 지연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퇴근했고 서준은 여전히 늦은 저녁을 먹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둘 사이에는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없었다. 인사도 대화도 침묵조차 조심스러워졌다. 오늘은 어땠어? 서준이 묻자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평소처럼. 그 대답이 거짓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더 이상 나누지 않겠다는 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이라는 말 뒤에 하루의 조각들이 줄줄이 따라 나왔을 것이다. 지금은 그마저도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서준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도 묻지 않았다. 어차피 곧 헤어질 사이라면 미련을 두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시 말했다. 하지만 미련이란 말로 정리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말하지 않은 것들, 묻지 않은 질문들 속에서 더 단단해졌다. 그날 밤 지연은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서준은 거실에 남아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화면 속 장면들은 전혀 기억에 남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장면들이 흘러가고 있었다. 처음 손을 잡았던 날, 비 오는 골목에서 서로 우산을 밀어주다 웃던 순간, 아무 계획도 없이 밤을 새우며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들, 그 기억들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문제는 이제 그것들이 현재를 견디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오히려 그 아름다움이 지금의 조용한 거리감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다. 특별한 이유도 기념할 만한 의미도 없었다. 그저 예전처럼 식탁에 마주 앉아 국을 떠먹었다. 지연은 평소보다 천천히 먹었고 서준은 괜히 물컵을 여러 번 들어 올렸다. 우리 잘 지냈던 거 맞지? 지연의 질문은 확인이 아니라 작별에 가까웠다.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응, 충분히. 그 말은 진심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속이지 않았고 무너뜨리지도 않았다.
그래서 더 이상 붙잡을 이유도 없었다. 사랑은 이미 할 만큼 했다는 듯 조용히 자리를 비워주고 있었다.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아름답던 추억도 지연은 짐을 많이 남기지 않았다. 책 몇 권과 옷까지,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작은 스탠드 하나. 집안은 갑자기 넓어졌고 그 넓음은 서준에게 여백이 아니라 공허로 남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날 이후 집은 늘 무언가 닫혀있는 느낌이었다. 서준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같은 시간에 퇴근했다. 라디오 부스에 앉아 사연을 읽고 다른 사람들의 이별을 음악으로 위로했다. 이상하게도 그 일은 전보다 더 능숙해졌다. 남의 아픔을 다루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방송이 끝난 뒤였다. 이어폰을 빼는 순간 그의 하루는 다시 시작됐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흘러나온 익숙한 멜로디 하나가 심장을 건드렸다. 예전에 지연이 좋아했던 노래였다. 서준은 무의식적으로 볼륨을 줄이려다 손을 멈췄다. 피한다고 해서 사라질 기억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사진 폴더를 열었다. 여행지의 풍경보다 두 사람의 표정이 더 또렷했다. 웃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 순간이 오래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 믿음이 가장 아프게 남았다. 아무리 아름답던 추억도 결국은 괴로운 이야기로 변한다는 말이 실감났다. 기억 자체가 아픈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더 이상 이어질 현재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 상처가 되었다. 며칠이 지나자 서준은 이상한 습관이 생겼다. 괴로울 때마다 노래를 틀었다. 위로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차라리 더 아파하고 싶어서였다. 감정을 눌러두면 언젠가는 더 큰 소리로 터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새벽 그는 갑자기 잠에서 깼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했고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감각이 선명했다. 시계를 보니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이었고 방 안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연락할 이유도 자격도 없었다. 대신 노래 하나를 재생했다. 가사가 흘러나오는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듣고 견뎠다. 그날들이 여전히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자신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도 서준은 그 밤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별은 끝났지만 자신의 마음은 아직 이별을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을.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면 그날은 방송이 유난히 늦게 끝났다. 서준은 마지막 멘트를 마치고 마이크를 끈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부스 안의 공기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그날의 마지막 곡은 우연처럼 그 노래였다. 선곡표에 남아있던 끝내 지우지 못했던 곡. 멜로디가 흐르자 그는 처음으로 방송 중에 가사를 의식했다. 단어 하나하나가 누군가 대신 말해주는 고백처럼 들렸다. 사랑의 기로, 이별의 기로, 미련과 미움 사이에서 갈 곳을 잃은 마음. 방송이 끝나고 불이 꺼진 스튜디오에서 서준은 이어폰을 다시 꽂았다. 이번에는 제작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듣고 싶었다. 노래는 끝까지 흘러갔고 그는 처음으로 도중에 끄지 않았다. 그 순간 지연의 얼굴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이별을 말하던 날의 표정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웃던 날의 얼굴이었다. 아무 이유 없이 웃고 그 이유를 굳이 묻지 않던 시간들. 서준은 그제야 알았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은 지연이 아니라 그 시절의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 사랑 안에서의 자신은 아직 무언가를 믿고 있었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믿음을 놓아버리는 것이
그녀를 보내는 것보다 더 두려웠다. 노래가 끝나갈 즈음 그의 눈이 천천히 젖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다. 참아온 감정이 아니라 이제야 허락된 감정 같았다. 미련을 두지 말자고, 미워하지 말자고 했던 말들이 모두 자신을 더 깊이 묶어두고 있었음을 그제야 인정했다. 아무리 아름답던 추억도 상처를 남긴다는 말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상처가 반드시 부정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저장된 번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화면을 껐다. 연락하지 않는 선택은 여전히 유효했다. 다만 이제는 도망이 아니라 존중에 가까운 거리두기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그는 그 어둠이 곧 사라질 것임을 알고 있었다.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처음으로 막연하게나마 믿어보기로 했다. 그날 밤 서준은 잠들기 전 조용히 생각했다. 그날들이 당장 떠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자리를 바꿀 것이라고. 상처에서 기억으로, 고통에서 배경으로. 마음이 괴로울 때면 그는 아마도 이 노래를 다시 들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무너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견디기 위해서.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한동안 떠나지 않으리.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서준은 더 이상 날짜를 세지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지연의 이름을 떠올리지 않는 날도 생겼다.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기억은 사라지는 대신 자리를 옮겼다. 아침에 커피를 내릴 때 문득 생각이 났고 비슷한 목소리를 들을 때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예전처럼 가슴이 무너지는 일은 줄어들었다. 감정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이 하루 전체를 차지하지는 않았다. 라디오 부스에서 서준은 여전히 이별 사연을 읽었다. 다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위로의 말을 급하게 찾지 않았다. 어떤 이별은 설명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 노래가 다시 신청곡으로 들어왔다.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선곡했다. 멘트는 길지 않았다. 이별이 끝났다고 해서 마음까지 바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노래가 흐르는 동안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들었다. 가사는 여전히 아팠고 멜로디는 여전히 오래 머물렀다. 하지만 그 아픔은 이제 견딜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다. 방송이 끝난 뒤 그는 불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스튜디오를 나서며 잠시 멈춰서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붙잡혀 있지도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가 차분했다. 서준은 문득 생각했다. 사랑은 끝났지만 그 사랑이 남긴 날들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그날들은 여전히 그의 안에 있었다.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괴롭게 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그것들은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는 기억이 아니라 지나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서준은 문을 열고 들어와 조용히 불을 켰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그래도 내게는 소중했던 그날들이 한동안 떠나지 않으리. 그는 그 사실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